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 말고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추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런 분한테 조언을 드리면 이 영상을 저한테 이 메일을 주셨던 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진언니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메일로 30평 정도의 목조주택을 지으려고 계획 중인데 한 업체에서 도면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적당한지 안 한지 저한테 조금 검토를 해달라고 문의가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공사 진행하는 과정이나 안 그러면 공사하는 중에 이제 제가 건축 가이드 역할을 좀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비용이 적당한지 안 한지 하고 이런 검토하는 거를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메일로 답을 했습니다. 이제 무료로 해드리진 않는다. 일정한 비용을 받고 한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지금 답은 아직 안 온 상태고 도면과 견적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아보시고 이제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무료로 안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시는 분은 전부 무료로 보는 건데 다 자료를 제가 오픈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조금 한계는 있지만 제가 최대한 조금 설명을 상세히 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30평 정도 되는 한 28평입니다. 실제로는 28평인데 단층에 지붕도 아주 간단합니다. 삼각형 모양의 집인데 이 집이 구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조주택입니다. 메일을 상에서도 이분이 직접 살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라 임대를 줘서 좀 저렴한 비용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면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도면에다가 모든 내용이 가장 저렴한 형태를 이제 이루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도면도 저희가 허가받는 도면이나 이런 도면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목조주택 관련된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자기들이 이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평 정도 집을 짓겠다 그러면 25평은 평당 얼마 하겠다. 그러면 사양은 어떻게 고급 사양. 근데 이제 이게 건축주가 원한다기보다는 A, B, C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도 이제 설계 사무실을 택해서 도면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정도 평면하고 인면 정도만 이제 돼 있는 도면이지 이게 허가받는 도면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뭐 허가를 받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도면은 아닙니다. 아주 심플하게 돼 있는 도면인데 제가 최대한 묘사를 잘 해드리려 그러면 그냥 박스 형태의 땅에 삼각형 박공 형태의 지붕에 지붕 재료는 이제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이제 외벽은 최대한 저렴해질 수 있는 드라이비트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목조주택은 내부에 단열재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 굳이 10cm 이상 되는 단열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는 한 7cm 정도 되는 단열재에다가 뭐 드라이비트 그 정도 마감입니다. 그리고 창호도 목조주택이라 그러면 대부분 시스템 창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집은 그냥 PVC 이중 창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내부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가장 저렴한 형태.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는데 조금 올라간 거는 제 생각에는 벽지를 실크로 한 거. 그리고 바닥재를 강마루로 한 거. 이 장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선이지. 제 생각에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고 저렴하게 집을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형태입니다. 한 28평 정도 되는. 이 내용으로 어떻게 견적이 나냐 그러면 보면서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 가면 저도 이런 견적서를 처음 받아봅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견적서하고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이 정도 견적서 같으면 제가 아파트나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 창호공사 얼마, 바닥공사 얼마, 화장실 공사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조도 그냥 기초공사 하는데 얼마, 그리고 골조공사 하는데 얼마, 창호공사 하는데 얼마, 그리고 뭐 지붕공사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거니까 아스팔트 싱글 제일 저렴한 것도 있고 뭐 징크도 있고 기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표시를 해서 이 제품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견적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아주 가장 저렴하게 형태로 지금 견적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뭐 도화도 그렇고 뭐 단열하는 거야 목조주택은 아시겠지만 그 틀 자체 안에 인슐레이션 같은 이제 단열재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쓰고 뭐 내장재도
목조주택은 간단합니다. 그 위에다가 원래 그냥 OSB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석고 붙여서 그냥 마감으로 끝입니다. 그 위에 도배, 그 이상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뭐 주방에 타일 있는 것도 뭐 타일에 있는 건축주 지정되긴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어느 정도 좋은 걸 딱 잡는 순간 이거는 추가입니다 이렇게 할 내용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 나왔냐, 제가 이 업체도 오픈 안 해드렸고 아무것도 오픈 안 해드렸으니까 28평 정도 하는데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적당한 금액이냐고 저한테 물어본 거였으니까 이 금액을 이제 봤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제 뽑아보니까 제 대답은 뭐냐, 이 정도 비용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뺄 수 있을 여지는 조금, 아주 조금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시공하는 현장하고 업체가 다 윗지방인데 만약에 제가 이 밑에 있고 제 집 근처에서 만약에 이런 형태의 집을 짓는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이나 또 이걸 얼마만큼 재료를 다르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좀 차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에 이제 메일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무료인 줄 몰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이 금액만 봐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도면을 보고 저도 한번 다 뽑아봐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뽑아봐서 돈을 받고 하거나 뭘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쉽게 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검토해서 알려주는데 제가 시간을 내서 무료로 해드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지만 만약에 그분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이거 내가 의뢰했던 집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시면 무료로 보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러시면 이 영상을 못 보신다 그러시면 그냥 모르는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조금 안타깝게도 도면도 못 보고 이제 내역서도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느낌상으로 이 정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 이유에 제가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8배 정도 하는데 여기 업체 견적이 1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1억 7천만 원 제가 나눠보니까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목조주택을 내가 30평 안 되는 28평을 600만 원에 지을 수 있구나 이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게 이 견적서에 한 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일단 가구 공사에 대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제 공란으로 비어져 있습니다. 금액하고. 당연히 저도 견적을 할 때 이제 가구 공사는 제외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구 공사는 별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니까 이제 가구 공사 뭐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측량, 당연히 경계 측량은 건축주가 땅을 확인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상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사 금액에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 역시도 그렇게 하고, 수도 인입이 어떻게 되느냐, 수도가 못 온다 그러면 지하수도 파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당연히 별도고, 전기 인입 공사 이런 전기 필증이나 검사를 받기 위한 이런 비용들은 대부분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인입하는 거, 주택용 계량기 설치하는 거, 임시 전기를 설치하는 비용까지도 많이 별도로 합니다.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 전기도 사실은 큰 금액이 안 들었는데 요즘에는 금액대가 조금 올랐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가 전기 하시는 사장님이 그 작업을 하고 이제 저희 신청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일괄로 주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비용, 여기서는 이제 인허가 비용이라고 표시했죠. 뭐냐 그러면 설계비 이런 것들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설계는 건축주가 해야 되니까, 이제 또 대지가 아닌 상황이면 토목 설계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비용도 여기는 별도로 해놨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보험비도 고용보험이나 뭐 산재든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도 다 별도입니다. 이제 뭐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별도입니다. 이렇게 약간 외져 있거나 이렇게 하면 정화적으로 많이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제 저희 시 우호수에 연결을 하는데 그것도 다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다 별도인데 땅 주변에 배관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많이 별도로 해 놓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해 놓고, 그리고 이제 배수 설비 이 내용하고 또 연관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지어졌다 그래가지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수도, 물도 들어가야 되지만 물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우호수 연결하는 그 연결하는 공사도 해야 됩니다. 마당을 지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들도 사실은 여기에서는 다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뺍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뭐 정확한 도면도 아니고 그냥 계획인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렸던 이 집은 목조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자기들 샘플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지, 집주인이 딱 원하는 그거 아닐 수도 있고, 집주인이 원한다 해도 허가를 득할 때 도면이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도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변형이 안 돼도 이 도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배수 설비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건물에 집수정을 심는다든지 흉관을 심는다든지, 뭐 전원주택이라 그러면 대부분 마당이 넓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 장비 공사도 하거나 이런 비용을 전부 다 여기에서는 별도로 다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도 별도로 해놨는데 조경석을 쌓는다든지 뭐 옹벽을 쌓는다든지 마당에 마사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안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다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이 정도 규모에서 이제 조경을 별도로 안 해도 되는 지역도 있지만, 전원주택이니까 뭐 조경수를 싣는다든지 뭐 잔디를 깐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빼놨습니다. 보도블을 깐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니까 다 빼놓은 겁니다. 울타리나 대문,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이 뺍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울타리 대문 공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 뒷영상 보시면 제 경산에 이렇게 1층에 알루미늄으로 좀 해서 다르지만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집 담장 경계를 전부 다 울타리를 친다, 이 작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도 빼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벽난로 있는 것도 빼놔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도 당연히 빠져 있고,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또 배관공사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CCTV, 태양광 당연히 이런 거는 좀 빠져 있는 거고, 이제 전원주택을 많이 짓는 업체다 보니까 뭐 창고 설치하는 거나 뭐 파고라, 썬룸 이런 것도 이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를 하는 항목에. 그리고 당연히 기존에 집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 집에 철거공사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이런 비용이 다 빠져 있는데 지금 제가 열거해 놨던 공사들 다 하게 되면 무조건 2억은 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조금만 집어넣어도 2억 안에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 7천 정도에 이렇게 해놓은 게 거의 밑바닥입니다. 조금 올라갔다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벽지하고 바닥재밖에 없습니다. 벽지하고 바닥재를 더 낮추면 벽지를 실크해서 합주로 하고 바닥을 강마루에서 장판으로 바꾸는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습니다. 무조건 추가 금액이 돼야 되는 형태입니다. 이 기본으로 하고 이 부대공사 비용을 더하면 무조건 2억이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내 외장재를 바꾸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금액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건물의 형태도 조금 변형하는 순간 금액을 더 추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목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박스로 네모나게 이렇게 형태를 잡아놨다가 일정 부분이 돌출된다든지 여러 가지 좀 형태를 변형하면 그에 대한 추가비를 받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외부 조명을 한다든지 뭐 조명을 어떤 거에 넣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고, 여기서도 조명에 대한 멘트가 조금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조명기구 멘트 해놓은 게 아주 최저가, 완전히 기본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조금 벽등이나 조금 다른 등을 추가를 하면 이제 무조건 추가 요금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억까지 부족할 겁니다. 집을 지어 보시면 그러실 겁니다. 1억 7천의 견적을 받았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한 2억 초반, 첨부 견적서 외 시공사항은 별도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 말고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추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런 분한테 조언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라 그 이제 목조주택이 계속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목조주택 도면하고 이제 견적서였으니까 그 업체에서 딱 정해놓은 그 형태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비용을 더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집인지도 확인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금액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금액을.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바지를 사려고 하는데 친구가 어제 5만 원짜리 바지를 샀다 해서 내가 사려고 하는 바지가 5만 원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내가 원하는 메이커가 5만 원이어야지 친구가 5만 원짜리 산 바지는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내 외장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액이 나와야지 내가 원하는 금액인 거지. 샘플링이 되어 있는 그 금액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겠다. 도움은 될지 몰라도 실제로 자신의 집을 지을 때는 편차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보는 것도 좋지만 목조주택은 디자인까지 목조주택 업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설계 사무실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에서 최소한 20% 이상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저한테 이 메일을 주셨던 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